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민 많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 밤도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3부 주식공장 함께할 분은요,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이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밤도 주식공장 유로스타 멘토님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나 앵커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네,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오프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검색창에 코주브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셔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오늘은 굉장히 또 특이한 방송의 형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유로스타 멘토님이 우리 오늘 2부와 3부를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대하고 오셨다고 한 만큼 네. 더 이상 잠수하면 그만! 우리 그만. 유로스타 멘토님을 위해서 특별 코칭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짜잔! 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위치 맞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양쪽에 있으니까 더 이상 텐션이 다운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부 일단 좀 즐겁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부도 일단 좀 시청자님께 좀 즐겁고 또 수익도 일단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좀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또 3부도 일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고급 인력이 양쪽에 감싸고 있는 경우가 오늘이 진짜 최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네,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신이 없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힘내서 오늘 시장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우리가 또 연례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5글자 요약 그렇죠, 한번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시초가 급등. 이제 시초가 급등. 시초가 급등. 왜 이 5글자를 갖고 왔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초가에 좀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5글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네. 뭐 없을까 하다가 시초가 급등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시초가에 상승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제 오늘 사실 그 오랜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2차 전지 딱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네. 사실 그 무겁다는 그 뭐랄까 그 엔솔 있죠? 엔솔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시초가에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부터 좀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엔솔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3일 전부터 상승했는데 네.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이제 LNF라는 이제 종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2차 전지가 일단 대장격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네. 그저께 못 올랐던 그 금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날 못 올랐던 예를 들면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종목 말고도 또 이제 또 어떤 게 올라갔었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좀 시초가에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런 얘기만 좀 들어보면 오늘은 이렇게 좀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 그리고 이런 전기, 전자 위주로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랬다면 다른 업종들은 재미가 없었나요? 아니죠. 그 무린 페이퍼라든가 이제 네. 이런 종목들도 좀 올랐는데 그쵸? 제지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일단 그 예를 들면 이제 아이스 그거를 좀 그러니까 종이로 일단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네. 그래서 무린 페이퍼가 일단 아이스가 뭐예요? 아이스 그게 뭔데? 네, 아이스 포장을 일단 그 예를 들면 아이스팩? 또 이제 네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은근슬쩍 우리가 제재하지 않는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잘못 네. 얘기했으면 다시 한번 아이스가 뭔지 해주시기 얘기를 확실히 바라겠습니다. 해주셔야죠. 네, 보통 이제 네. 냉동할 때 이제 아이스팩을 일단 거의 그 비닐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종이팩으로도 일단 조금 사용하면서 조금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 쓰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되는데 사실 또 그도 그럴 것이 또 우리 페이퍼가 사실상 좀 뭔가 시가총액이 또 가벼운데다가 좀 이슈가 한 방 땅 터지니까 거의 상한가를 한번 쉽게 가주면서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뭔가 이런 종목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린 페이퍼라든가 네 그리고 무린
SP. 그래서 무림 페이퍼 관련 테마, 그러니까 무림 그룹주죠. 일단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좀 상승했는데 상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종목은. 근데 네. 요즘 증시가요 네. 올랐다 내렸다 좀 맞아요. 불안하면서 반짝 그냥 하고 마는 네. 그런 상승 탄력이 없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챙겨봐야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이거예요. 왜냐면 오늘 상한가 올라갔던 무림페이퍼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일 우리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인 그 장에도 오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사실 저는 네. 오늘 이 5글자 가지고 온 시장 정리가 좀 아쉬웠어요.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솔직히. 이 시장 정리가 시초가 급등을 가지고 왔는데 네. 원래 시초가에는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합니다. 그 어떤 종목도 장이 안 좋더라도 시초가에 급등하는 종목은 무조건 맞아요. 있어요. 사실 저의 가장 걱정은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오늘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시길 바랬던 내용은요. 네. 사실 우리 내일 저녁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 등이 발표가 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전강 후 약의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내일을 정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다시 받아볼게요. 5글자 다시 주세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내일도 상승. 내일도 상승. 내일도 상승. 오히려 낫네요. 네, 오히려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내일 상승할 수 있을 좀 그런 관련된 것들 오늘은 기반해서 오늘의 이 시장 지도를 좀 기반해서 내일은 어떤 섹터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시초가 급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내일도 약간 좀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시청자님께서 일단 보시면 종목을 일단 보유했다가 보통 보시면 이제 금요일 같은 날 이제 상승을 초반에 많이 하다가 네. 약간 정신 12시 이후로 이제 꺾이고 일단 수급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많이 볼 그렇죠. 수 또 있거든요. 월요일에는 그렇죠. 휴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일단 투자했던 투자금을 일부 해소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많이 생기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가급적이면 일단 수익을 빨리 내고 원래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 네네. 원래 그렇죠. 뭐 네. 다른 말을 원래 하고 뭐 있으세요. 단타나 이런 거는 오전에 뭐 10시 반 전, 11시 전에 네네네네. 하는 건데 그거 말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차라리 오후에는 이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을 네. 종가에 일단 투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가에 네네.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거. 근데 중요한 게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건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상승하지 못했다고 하락하고 있고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을 냅다 매수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곳에 이 귀한 시간에 유로스타 멘토님을 모신 이유는요. 그중에서 어떤 섹터가 유망할까? 이걸 듣고 싶은 그게 건데 무엇일까요? 핵심이죠. 네네. 유망 섹터라고 하면 지금 네.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2차 전지 테마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2차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 조금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맞아요. 2차 전지는요, 뭐 태조 이방원도 나오고요. 뭐 오늘도 너무나도 우리 승부사 많이 경쟁 들었어요. 때도 많이 들어서. 네네. 그러면 네. 네 타이어 쪽으로 가겠습니다. 타이어 아, 쪽으로. 타이어. 네. 타이어 네. 좋습니다. 네, 2차 신선하네요. 전지가 또 아무래도 일단 자동차다 보니까 그쵸. 자동차도 될 수 뭐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자동차도 뭐 생산하다 보면 네. 또 뭐 타이어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 네. 또 그러니까 은근슬쩍 2차 전지랑 좀 엮으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타이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타이어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수록 절대 빠지지 않는 그리고 이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알겠는데 타이어의 판매량은 항상 비슷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얘기하자면 사실 이렇게 원자재가 굉장히 수급하기 어려우면서 자동차가 지금 많이 발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이어를 갖고 왔다면 이게 뭔가 달러의 수혜인 건가요? 아니면 외국 기업에 더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타이어에 뭐 날개라도 다 달아주시겠다는 건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사실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기적으로 일단 갈아주기 때문에 소모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 차에도 들어가고 또 이제 타던 그 이제 기존의 타이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수요가 원래 이론적으로 좀 꾸준할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차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타이어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꾸준한 거는 약간 식품주처럼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타이어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현재 같은 상황은 이제 타이어주라고 했을 때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덜 오른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오른 것부터 얘기해 보죠. 오른 걸 봐야지 우리가 온고지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오른 게 뭐예요? 네, 현재 보시면 이제 뭐 그 넥센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또 다른 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좀 수익을 냈던 종목도 있는데 네. 이런 종목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좀 똑같죠. 똑같은 해만 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 않고 조금 이제 바닥을 기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 종목이 이름이 뭐죠?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테마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효성 뭐 TNC 같은 경우라든가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가 많이 흘렀거든요. 지금 네. 이게 많이 흘렀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시총이 좀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주가를 똑같이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상승을 네.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장기적인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뭐 35만 원대 한번 넘어가게 되면 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효성 TNC가 그러면 타이어를 만들어요? 왜 타이어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효성 예, 아무래도 이제 TNC를 이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땐 직접적인 타이어가 아니지만 네. 예, 타이어 네. 테마에 일단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테마성으로 일단 보시면서 아, 테마성. 아무래도 타이어 일단 관련주가 좀 오르면 이렇게 이거 종목 같은 경우도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근데 네. 약간 어거지로 약간 끼워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우린 타이어 관련 수혜주, 타이어 섹터를 여쭤봤는데 네. 타이어로 인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 좀 그래요. 우리는 확실한 그 섹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네. 현재 바로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으로는 금호 타이어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금호 네네네. 타이어. 우리가 지금 종목까지는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가격 전략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요, 정말 내일도 당장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요. 타이밍, 매수가 매도가가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멘토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금호 타이어를 보여주고요. 최근에 우리 넥센 타이어 상승한 거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나도 그 제2의 수익률을 보고 싶다. 타이어 그렇게 많이 급등하던데 나도 한번 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코주브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요. 노란톡 안에서 대응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멘토님 오늘 좀 새롭잖아요. 네, 그쵸. 신선한 구성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멘토님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맞춘 구성인데 텐션이 좀 올라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전에 빠져나가려고 했었다가 네. 다시 개도권 안에 들어와서 네, 약간 타이어를 다시 또 내는 다행입니다.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 갈 건데 네. 2차 전지 안 할 거예요. 네, 네. 안 할 여기 겁니다. 갖고 오셨네요. 안 네, 돼요. 안 할 2차 거예요. 전지는 제가 안 바로 할 제거하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정 아나운서님, 우리 두 번째 이슈 어떤 걸로 가면 좋을까요? 바로 이 미국 암학회 관련된 이슈를 또 갖고 오셨어요. 네네. 이거는 합격입니다. 이건 합격, 오케이예요. 합격. 네,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간암 환자 임상 샘플 연구 결과 발표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이슈를 갖고 오셨는데요. 네. 한번 먼저 이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앵커님께서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일단 약간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항암 임상 그 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간암 환자들을 일단 임상해서 이제 결과가 좀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긍정적인 네네. 결과.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지니너스라든가 뭐 EDG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은 거의 좀 사실상 하락할 때도 좀 시원하게 하락하지만 맞아요. 상승도 그렇죠. 좀 다 상당히 또 이 강력하거든요. EDGC 같은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네네. 거의 한 네. 50% 정도 급감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이 이슈와 함께 또 들고 올라왔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암학회하고 간암하면 제가 생각나는 종목은 있잖아요. HLB. 그렇죠. 우리 승무사에서 나왔던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만 언급해 주시는데 HLB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일단 좀 그러니까 테마로 일단 묶여 있어서 여기에 이제 설명드린 건데 네. 사실 지난번 아까 제가 일단 10월달 들어오기 전부터 10월달부터는 좀 제약 관련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왜냐하면 네네. 이제 보통 이제 10월달부터 12월 사이에는 보통 이제 이런 학회가 이제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왜요? 계절적인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10월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일단 미국에서 일단 그 학회 이제 그 음. 하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네. 그 시즌을 일단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만약에 제가 제약 바이오주를 노린다면 사실 이번에도 사실 원래 그 공격적인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하나 늘려다가 네. 그냥 안정적으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뺀 건 있거든요. 그쵸. 공격적이면 바로 이걸 넣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게 왜냐면 그래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회가 있더라도 학회에서 원하는 발표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네. 선 반영 후에 바로 급락할 수 있는 좀 맞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산무에서는 한번 공격적으로 가봅시다. 네네. 일단은 이게 보통 이런 건 기대감에 선 반영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다면 많이 선 반영이 이미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인 거죠. 네네.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오늘 그 상한가로 일단 마감됐던 예를 들면 EDGC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사실 네. 상당 상승으로 끝났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시청자님께서 만약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번에 계속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위로 올라가서 좀 저항 맞으면 정리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뭐 2,000원 근처로 내려온다면 다시 뭐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예전처럼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처럼 쭉쭉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니너스 같은 종목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약 관련주 같은 경우 정말 뭐랄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실적보다도 이제 네. 이슈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일단 이런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1,000억에서 1,500억대 이런 종목들이 네. 이제 한번 이슈만 들면 거의 상한가 내지는 한 2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이 중에서도 잠깐만요, 멘토님. 저쪽 옆에 좀 바라보세요. 네, 우리 지금 제나 아, 앵커가 재밌다. 굉장히 마음에 지금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슈 같은 거는 검색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이 종목도 이런 이유가 있어 좋고 이 종목은 또 상한가가 작아서 쉽게 상승할 수 있어 좋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비중 1%씩 해서 종목 100개 있는 종목 백화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멘토님이 얘기하시는 네. 게 다 좋다고 해버리면 그쵸. 네. 시청자 네. 입장에서는 뭐 네.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쟤도 사고 뭐 어떤 거 사라는 거야. 그 그쵸. 종목 백화점을 넘어서 이제 아울렛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렇게 사시면 정말 이제 시청자분님께서 하나 종목 정말 이 섹터가 급락했을 때 전체적으로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께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딱 집어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핵심만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럴 줄 알고 일단 준비를 했는데 그쵸. 이번에 종목은 네. 사실상 일단 제약 관련주면서도 또 여기 그 아까 유전자 치료 테마에도 또 속해 있으면서 네. 조금 그래도 한번 실적도 있으면서 영업적인 이익면까지 일단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이제 랩지노미스라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서 일단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사실 또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뭐랄까 1,000억 원 정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도 올해 2,000억 정도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회사만큼 일단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신경 쓰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랩지노믹스 네. 같은 경우는 차트에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6월 23일에 저점을 정확히 찍고 현재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6월 23일에 올라가서 가장 높게 맞고 떨어진 자리가 어디죠? 9,800원이죠. 네네. 그렇죠? 네. 두 번째 고점이 9,000원대죠.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도 상승이 어디쯤일까요? 그 언저리겠죠 뭐.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건 그래도 일단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예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네. 사실 더 올라갈 공간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좀 있어 조정받는다면 보인다. 다시 5,400, 5,50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내려가는 거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을 좀 더 좋게 본다면. 근데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궁금한 건요. 지금 미국 암학회가 얼마 남진 않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2개월, 3개월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 차트를 보면요. 저점을 찍고 위에까지 도달하기까지가 시간이 어쨌든 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암학회까지 남은 시간과
과거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 상한가까지 우리가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차이는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이 학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대감만 갖고 매수를 했다가 슉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그렇죠. 좀 예. 접근하기 무섭고 시청자분들도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맞아요. 거예요. 하이리스크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2부 때 종목을 좀 하는데도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수익에 사실상 크게 관점을 두는 것보다 약간 네. 안정성으로 다 가려고 사실 좀 그런 종목을 좀 내구성 있는 종목을 많이 골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 보시면 이제 작년하고 일단 올해 보더라도요. 이 종목이 보통 5천 원대에서 거의 그 행보를 하면서 거의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5천 원이면 사실상 이때 빼놓고 저기 뭐죠? 이때가 언제죠? 거의 이때는 지금 현재 2020년도잖아요. 네. 이때 빼놓고서는 거의 2년간이 일단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2020년도랑 가격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020년도 이 회사가 보시면 영업이익이 11억밖에 안 됐거든요. 네. 11억밖에 안 됐고 2020년도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상황은 진짜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맞아요. 생각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랩지노믹스. 제가 봤을 때 이번 네. 학회에서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크게 무너질 만한 가치가 별로 이유가 없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비중 5%나 10% 들어갔다면 나중에 적절한 가격에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네. 이 정도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 컴퓨터를 맞아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봐도 이 랩지노믹스가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PER이 지금 2.58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조금 더 오래 보고 나서 랩지노믹스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종목까지는 다 저희가 받아들여요. 네. 하지만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는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다고요, 전화 앵커?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안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고 열어달라고 노크를 해도 열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잠깁니다. 빠르게 네. 입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조금 생소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코주브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셔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이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는 노란 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이슈 한번 가봐야겠죠. 바로 가지고 와주신 이슈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노광 공정용 트랙 장비 공동 개발 OEM 납품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이 이슈를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사실 이게 뭐 오늘 엄청나게 이슈가 된 그런 헤드라인인가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게 아닌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사실 일단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좀 크게 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테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시면 이제 코디엠이라든가 미래산업 네. 그리고 SF 반도체 등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종목들을 한 번씩 일단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디엠 일단 오늘 네네. 상한가를 갔네요. 네, 사실 또 코디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음식점에 가면 네. 기본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슈만 있어도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사태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코디엠 같은 종목 정말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네. 보면요, 일단 그렇죠. 시총이 작아서 보니까 네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네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저는 무슨 이런 일이야. 종목 절대 안 사거든요. 네.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요, 481원이에요. 네.
동전주잖아요. 그렇죠, 동전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을 일단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음식점에 가면 바로 이제 그 예, 기본 약간 반찬. 아니야, 기본 반찬도 아니야. 물티슈입니다. 물티슈야. 그러니까 물티슈, 이 이슈를 닫고 시작하는 거지. 네네. 이렇게 이슈 나왔습니다. 이슈 한번 먼지 쌓였으니까 닫고 시작할게요. 네. 이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드리는 네. 정도의 또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코디엠은 전혀 관심주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쵸. 저는 그러니까 이걸로 왠지 이제 이걸로 SF의 반도체인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얘네 그 진짜 눈치가 너무 빠르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로 일단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네. 전향을 또 한번 사실- 저는 이 자리가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디엠은 아니고 네. 우리 빠르게 멘토님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SFA 반도체에 대해서 왜 좋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F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일단 조금 아실 수도 있는 종목이고 사실 네. 좀 유명한 종목이에요. 일단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들으면 알 것 같은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지고 오기 너무 쉬운 종목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님들이 방송에서 언급해 주시기도 하고 아, 네. 또 지금 차트를 봐도 상장 이후에 최저점입니다. 네. 누가 봐도 가장 저렴한 구간이에요. 지금 사면요, 그냥 어린애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주식 증권 계좌로 네. 돈만 넣어서 한 주 매수해도 다음에 딱 눈 떴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사실 이 종목이 이 방송이 이제 네. 주린이를 위하고 초보님들을 위한다면 네. 사실 저는 사실 그 이 종목을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사실 주가 상승률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 이제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분들, 주주분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수익률을 말하는 거지 아, 삼성전자보다 좋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올라갈 수익률을 수 띄- 있는 네, 그렇죠. 수익률을 네. 낼 수 그쵸. 있는 기간이 조금 네. 더 짧고 힘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전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500등 친구가 200등 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등 친구가 1등 되는 거, 1등 친구가 어려워요. 전국 1등 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SFA 반도체는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많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들으려 하는 말은 네, 해주세요. 네, 좀 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보시면 계속해서 일단 주가가 내려가면서 최고점을 일단 갱신한 종목이거든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영업적인 이제 이익면을 한번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2019년도에 390억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 343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 665억. 그래서 갑자기 2021년부터 급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네.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면 솔직히 저는 약간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2022년 6월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2022년 6월요? 네. 네. 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이 종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을 급감했는데 나빠서는 아닌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을 주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줄이는 기업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네. 영업이익을 줄이기보다는 현제 네.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022년도에도 늘어나고 있을 거고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제 성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성장성 면에서는 사실 해마다 거의 20%대씩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뭐 제가 5년 가지고 간다 그러면 10년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내구성이 좀 뛰어난 종목으로 일단 와. 보고 있습니다. 네. 내구성이 뛰어난 네.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F 밴도체는 사실 우리가 먼저 여쭤보지 않았는데도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가요? 우리 멘토님께서 네.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개를 함부로 안 하시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여쭤보기도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데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갖고 온 걸 보니까 정말 높은 상승 모멘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나니까?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카메라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
클릭하시면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조금 생소해요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우리 코주부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30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지 시청자분들께서 또 정리를 하고 어떤 종목을 대응하고 싶고 또 오픈 톡방에서 어떤 종목을 또 물어보고 싶은지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3가지 이슈를 한번 얘기해 봤잖아요, 멘토님. 네네네. 이 중에서 그럼 좀 가장 좀 힘이 강하다 하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약간은 좀 제약 관련주가 좀 그 사실 주가가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많이 꺾여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일단 제약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일단 본다면 저평가에 좋은 종목을 담는다면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니 테마. 뭐 자꾸 장기 얘기하시고 단기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저희 네. 뭐 외과 병원 아니잖아요. 네. 자꾸 뭐 이렇게 치료를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요. 멘토님의 개인적인 체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빠르게 상승할 종목을 만약에 한다면 악세만 네. 얘기한다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제약 관련주가 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약간, 그렇게 두루뭉실하지 네, 말고요. 조금 확실하게. 본인의 생각을 어필하시기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MBTI에서 이런 성향을 I라고 합니다. 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E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E로 변신시켜 드릴게요. 네. 뭐 한번 가장 정말 네.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섹터 하나, 이 3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뭘까요? 뭘까요? 섹터 뭐예요? 네, 빨리. 네, SF 반도체가 아니, 있는 네, 섹터! 반도체 장비로 섹터, 가겠습니다. 섹터, 네, 네.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라고 합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 네. 다양한 이슈, 뭐 제약 바이오도 있고 했는데 반도체를 골랐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안전한 투자, 좀 네. 안전한 주식 매매로 수익률을 얻는 걸 조금 원하지 않나 싶어요. 톡방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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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문가님, 멘토님 본인의 성향이 안정적이면요. 정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거를 또 시청자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냥 또 궁금한 이슈가 있어요. 네네. 또 이제 전문가님, 멘토님께서 가지고 온 이슈가 있지만 저희도 갑작스럽게 이슈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우리가 또 준비한 이슈는요. 바로 이 도심에 생기는 이 우주항공청. 이 속보 들었을 것 같아요. 우주항공청, 이제 이 경남 사천이나 이런 관련 지방에 이런 우주항공청을 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죠. 정책 수혜주이기도 할 텐데 사실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 정부 부처가 발표가 될 때 이게 제외가 되고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오후에 이거는 특별하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사실 뭐 AP 위성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네.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이게 거의 이 장 마감 직전에 나온 속보이기 때문에 네. 또 내일 시장에 영향을 또 시초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 그런 이슈가 나왔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안무 보신 거예요? 네, 못 봤는데 네. 현재 상황은 조금 아무래도 그 AP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네네네. 지금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네. 저 등락률까지 지금 딱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희가 갖고 온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상승이 모멘텀이 확실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네. 한번 우리 전망을 함께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이 오늘 제일 좋았던 AP 위성 우리가 그 2부 때 네. 우리 예거 네. 멘토님이 갖고 왔기 때문에 AP 위성은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하락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뭘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저는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매수 네네. 지금이요. 네네. 오늘이 0.48% 하락하면서 61,7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어요. 네. 사실 요즘 또 이런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게 북한의 이 도발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계속 이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산 관련된 것도 네. 그냥 넘길 수가 없고 또 이제 맞습니다. 폴란드나 뭐 이집트 등 다양한 해외에 대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관련주도 계속 여러 가지 이슈와 호재를 좀 엮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우주항공과 방산과 겹친다면 어떤 종목 하나 좀 얘기할까요?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AP성은 사실 좀 가볍기 때문에 좀 네. 움직이기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 좀 선호하는 종목이 맞는데 현재 이 종목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도 좋다. 그쵸, 제가 잘 골랐죠. 예, 좋아요. 네, 네. 제가 아주 사실 그래서 일단 네. 지난번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종목이 53,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모아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그러면은- 이 종목을 네. 그래서 모아가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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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저희가 마음이 와. 잘 안 통하는데 지금은 좀 겹쳤네요. 네, 네, 그렇네요. 저희가 원래 조금 이렇게 성향이 많이 달라서 맞아요. 항상 뭐 2부에서 수익률 대결을 한다던가 3부에서 히든 종목 얘기한다 하면은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신규로 들어가기 너무 좋지만 네. 불나방 씨가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종목이 맞아요. 아닐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지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장기적으로도 높은 수익률 낼 수 있지만 같은 수익률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낼 수 있다면 뭐하러 내가 시간 낭비를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나도 좋은 모멘텀도 있고 관련 호재도 있지만 네.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말도 일단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사실상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일단 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일단 사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네. 그런 종목에 이제 비중을 많이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수를 한번 하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는 사실상 모멘텀과 그리고 또 그 약간 재료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사실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만 있다면 좋긴 좋은데 네. 그래도 일단 만약에 자신이 한번 실수할 걸 생각해서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일단 여기 사실 방산 테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현대 로템이랑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약간 이런 테마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 지금 현재 좀 네네. 내려온다면 사실상 이 종목도 사실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아마 이 종목을 일단 결코 일단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매수할 것 그냥 같아요. 내버려두지 않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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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현대 로템까지 잡아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우주 섹터라기보다는 멘토님 방산 섹터라서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 현대 로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보통 탱크만 만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탱크도 인공 위성이라든가 뭐 GPI라든가 이런 걸 센서를 받아서 네. 요격하는 그런 게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네. 눈으로 보고 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급변하는 전쟁터에서 사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성에서 받는 이제 센서를 받고 그걸 다시 그러니까 목표물을 또 저격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네.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일 상한가였던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콕 집어서 시청자분들께 속 시원하게 이걸 네. 왜 상승했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바로 표입니다. 이 뭐 코디엠, 뭐 EDGC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봤으니까요. 이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 이걸 네.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스킨앤스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앤스킨. 스킨앤스킨이 화장품 OEM 관련 회사예요. 네. 지금 뭐 인수합병하면서 관련 좀 회사를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러한 이슈로 상한가까지 와, 갔는데요. 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화장품 회사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잘 알지 못하는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네. 제일 좋아하지 않는 동전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223원이에요. 그래 전일 종가가 172원이고요. 네. 이런 종목은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네. 한번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스킨앤스킨.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러니까 마지막 그 털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얘는 그러면은 아까 식당에 나왔을 때 네. 닫고 시작하는 물티 이슈가 아니라 마지막 입간심으로 여는 박하사탕 같은 느낌인 건가? 그쵸. 이쑤시개? 네, 왜냐면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네. 계속해서 일단 그 매출액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재무제표적 상으로만 보는 거니까 아, 네. 시청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액 계속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영업적인 이익면이 사실상 좀 많이 좀 그렇네요. 약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도 만들어서 재료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띄워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때 주가를 띄우면서 그 주식을 계속 갖고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상한가를 치면서 개인에게 일단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내일도 만약에 상승한다면 내일은 무조건 입절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일단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스킨앤스킨 뭐 당연히 M&A 이슈도 이슈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로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남아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더 열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멘토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네, 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아모레지요? 네,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예요. 네. 네, 뭐 갑자기 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표적인 이제 그런 테마를 일단 보이는데 네. 사실 그거는 거의 이제 뭐 약간 생필품? 화장품도 되지만 약간 생필품에 가까운 이제 그런 종목인데 그렇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아무리 화장품이라도 사실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언제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내년 3월달이 사실 걱정돼요. 내년 네. 3월이 걱정이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네. 아, 끝이에요? 그치요? 아니 아니에요? 화장품 주를 여쭤봤는데 네. 뭐 내년 3월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네. 지금 화장품 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또 신규 매수를 하고자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 노린다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내구성이 반도체. 있는, 네. 아니, 화장품도 나쁘지 않은데 내구성 반도체, 있는, 네. 내구성 있는 화장품 그래서 테마로 반도체, 네. 기승전 반도체를 자꾸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오늘 상승에 또 상한가를 갔던 스킨앤스킨들 보면요, 오늘 그 했던 인수합병이 뭐 커머스 사업을 위한 뭐 중국에다가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기대감이 결국 중국에 나아가는 사업인데 사실 뭐 탈중국을 외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에서 가성비 전략으로 접근했던 우리나라의 화장품 사업은 점점 섹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에서 5%의 판매 부진이 나면은 거의 뭐 동남아 한 국가를 잃은 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주는 보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히든 종목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일단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그동안 네. 조금 조금 종목이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잠시. 네. 근데 잠깐만 들어보니까요. 사실 1부 때 우리 예거 멘토님과 겹쳐요. 네, 설마 우리 같은 제나이커가 종목 아니겠죠? 네. 그래요? 네. 네, 안 겹쳐요, 보셨어요? 겹쳐요. 안 봤는데 네. 안 봤어요? 이름이 뭐죠? 그게요? 안 알려줄 건데요? 알려주면 안 되죠. 히든 종목. 히든 종목인데 어떻게 말해요? 아. 멘토님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겹치면 뭐 정말 엄청난 종목인 그쵸. 거고 안 겹쳐도 이거는 두 가지 뭐 받아가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일단 좋습니다. 쉽게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네. 조금 이 종목이 오늘 이제 네. 태양광 에너지 쪽에 있는 테마고요. 사실 오늘 조금 약간 8%대 상승을 일단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서 일단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일단 기관 수급 너무 좋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든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았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조선 테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조선 테마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조선태와 연결이 되면 일부 종목과 아주 유사해지거든요. 그렇죠. 일부는 이 태양광은 태양광인데 조선에 필요한 그 선외 길을 만드는 맞아요. 기업이라고 했어요. 아, 근데 그 제가 거의 너무 사실 모르겠어서. 조선업이라고 네. 하더라도 일단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조금밖에 없을 거고요. 아, 거의 네. 거의 태양광 쪽으로 일단 가시는 게 일단 빠를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태양광 종목이라도 일부 종목보다는 나의 종목이 훨씬 좋다 이런 태양광 비중이 더 말씀이신 거죠? 높다. 네네 태양광 쪽에 일단 거의 주력을 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2부 때는 굉장히 젠틀하게 나가시다가 없다니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견제를 확실하게 네,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조금 더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시가총액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을 봤을 때 시가총액 일단 6,100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일단 봤을 때는 2022년 기준으로 일단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종목도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경쟁력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조금 이름이 조금 길어요 일단. 그러다 네. 보니까 이름이 네, 길다. 네. 이름이 들어가 사람 이름 같은. 사람 이름이요? 네. 뭐 창업자님 이름이 들어가는 건가? 그 몇 일단, 글자인지 네. 들어볼게요. 몇 글자예요? 네, 현재 따져봤더니 네. 네, 몇 글자? 6글자인가요? 여섯 네, 글자요? 6글자. 그러면은 오. 일부 때랑은 안 겹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한 상승률이 날지 궁금한데요. 6글자가 아니고 확인했더니 7글자. 아, 이거 뭐야? 아, 숫자도 못 괜찮습니다. 세시는 거예요? 뭐야? 아니면 이거 뭐야? 함정이에요? 네네네. 아무튼 네. 조금 네. 이거는 대략 몇 퍼센트 상승을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적어도 좀 장기로 간다면 올해까지만 본다면 네. 뭐 한 15%에서 20% 정도 볼 것 같고 아. 내년 그 1분기까지 본다면 한 30%에서 35% 정도까지 네.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테마입니다. 아, 지금 차트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차트를 저희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트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이라고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옆에 근데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차트를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 수 아, 있는 좋아요. 기회는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진짜 쳐야 되는데 이 네. 종목을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네. 네, 잠깐 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모양이 어떤데요? 네, 지금 상황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네. 흘러내리는 지금 이 중. 종목이 진짜 그게 맞나 싶을 정도의 잘 안 보여요. 동작에서 좀 크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흘러내린다고요? 확실하게. 차트가 네, 차트가 지금 현재 보시면 네, 어떻다고요? 두 팔 다 했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네.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잠수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제 떠오를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거는 우리 멘토님만의 예상이나 기대감 아닐까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괜히 같이 진입을 했다가 네. 바지 한 개 쭉 흘러내리면 어떡해요? 맞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보시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꼭 저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일단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사업으로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들어오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검색창에 코주브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입장하세요. 유로스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시청자 오늘도 일단 좀 즐겁게 일단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또 앵커님 덕분에 제가 일단 방송 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형태로 갈지 또한 바꿔볼지는 우리 한번 리뷰를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공장 열심히 돌려봤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요. 저희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코인 방송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